오전 9시 정각, 제1은행 대치동 지점 앞에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김순자 70세.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는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이미 할머니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매일 무엇을 하러 오는 걸까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창구 직원 김미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익숙한 듯 대답했어요. 네, 오늘도 부탁합니다. 같은 인사, 같은 목적. 할머니는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1kg짜리 금괴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약 7천만 원 정도였죠. 김미영은 속으로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왔던 날부터 지금까지 벌써 3개월째였어요. 매일 7천만 원씩 금괴를 사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투자 목적이신가요? 어느 날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금괴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1kg의 무게가 꽤 묵직했지만 할머니는 익숙하게 들고 일어났어요. 내일도 오겠습니다. 항상 같은 인사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은행을 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규칙적했습니다. 오전 9시 은행, 오전 10시 시장에서 장보기, 오후에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할머니가 사는 곳은 서울 강남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 혼자 살고 있었죠.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오래된 TV와 낡은 소파가 있었고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안방 한쪽 벽장 깊숙한 곳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매일 사온 금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오늘 것도 잘 들어갔네. 할머니는 새로 산 금괴를 금고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벌써 90개가 넘었어요. 계산해보면 60억이 넘는 돈이었죠. 할머니는 금고문을 닫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금괴들 사이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군번줄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어요. 편지 겉봉에는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발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50년 전 남편이 쓴 글씨였으니까요. 할머니는 편지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금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약속은 지킬 테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할머니의 아들 장도연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45세인 도연은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오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엄마 안 계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도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 도연아. 왔구나. 할머니는 반갑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인지 눈치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무슨 얘기?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엄마가 매일 큰 돈을 인출한다고. 도연의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어요.
그게 뭐가 문제니? 문제가 아니라.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서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거나 보이스피싱에 당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기는 무슨, 내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야. 무슨 일인데 매일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요?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김순자의 침묵이 길어지자 도연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큰 문제에 휘말렸다고 확신했어요. 엄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도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김순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마치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한참 후에 김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약속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거야. 그게 무엇이든 말이다. 도연은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만은 느낄 수 있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도연은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에 빠져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인데 숨길 게 뭐 있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야. 김순자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꼭 말씀하세요. 도연이 집을 나간 후 김순자는 다시 한번 안방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금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돼. 김순자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간 지켜온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김순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김순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였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어요. 여보, 약속 지키고 있어. 김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김순자는 사진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어김없이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김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검은 점퍼를 입었어요. 가방에는 오늘 쓸 현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김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김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제1은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매일 같은 길, 매일 같은 목적지였지만 김순자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은행까지 가는 길에 김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들 도연이 계속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50년 전 남편과의 약속. 그것은 김순자에게 삶의 이유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제1은행 앞에 도착한 김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91번째 금괴를 사러 온 것이었어요. 문득 김순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의아함이 담긴 표정들. 하지만 김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 걱정하든 김순자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무게는 1kg짜리 금괴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김순자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김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가족들에게 어떤 충격을 가져다 줄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제1은행을 찾았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를 보는 눈빛에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매일 은행에서 뭘 하는 거지? 할머니가 지나간 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50년간 지켜온 믿음 앞에서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1은행 창구에서 김미영 직원이 김순자를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는지요? 이렇게 큰 돈을 매일.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같은 시각 장도연은 회사에서 어머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대화 이후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에 휘말린 것 같은데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연은 친한 동료 박 과장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요즘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세요. 매일 은행에 가서 큰 돈을 인출하신다는데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같은 거 말이에요. 박 과장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늦으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날 오후 도연은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김순자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 또 은행에 다녀오셨어요? 도연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들인데 못 도울 게 뭐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도연아, 어떤 일은 때가 되어야 하는 거야. 때가 언제예요? 엄마가 사기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해요? 사기가 아니라고 했잖니. 김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서운했어요.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엄마,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뭘 확인한다는 거니? 김순자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안방으로 향하는 걸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연은 어머니 방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벽장 앞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엄마,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만 나가렴. 김순자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벽장을 열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옷들만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안쪽 벽면이 이상했습니다. 도연이 벽을 두드려 보니 다른 곳과 소리가 달랐어요.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로 여기 뭐가 있는 거죠? 김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을 말할 때는 아니었어요. 도연아, 제발 그만해.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간 지켜온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장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손잡이가 있었어요. 그걸 당기자 숨겨진 벽면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은 금고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금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대충 세어봐도 수십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순자는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모은 거야. 모은 게 아니라 왜 모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몇 개예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92개. 92개라고요?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아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계산해 보니 60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엄마,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설마 불법적인 일에. 불법이 아니야. 내 돈이야. 김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돈이라니요? 어떻게 이런 돈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김순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지나갔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 다그쳤습니다. 김순자는 금고 안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금괴들 사이에 낡은 편지와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도연아,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엄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혹시 누가 노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의 걱정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집에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어요. 은행에 맡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부동산을 사든지. 안 돼. 김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금괴는 절대 다른 곳에 맡길 수 없었어요. 왜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도연이 답답해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금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가족인데 이렇게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시면 어떻게 해요? 비밀이 아니라 약속이야. 김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누구와 한 약속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김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도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해야 할지 아니면 강제로라도 금괴를 처분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도연의 딸 민지가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생인 민지는 할머니를 많이 따랐어요. 할머니, 아빠가 요즘 할머니 걱정을 많이 해요. 민지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손녀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빠는 걱정이 많아.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도 도울 수 있는데. 민지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김순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때가 아니었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거야. 언젠가는 너도 이해하게 될 거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아직. 김순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민지는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밤 민지는 할머니가 잠든 후에 몰래 안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숨겨진 공간을 찾고 싶었어요. 벽장을 열고 안쪽을 살펴보니 정말로 숨겨진 문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어봤어요. 금괴들이 반짝이며 쌓여있는 모습에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금괴들 사이에 있는 편지와 군번줄이었어요. 편지 겉봉에는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편지를 읽고 싶었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대신 그 옆에 있는 군번줄을 자세히 봤습니다. 낡고 해진 군번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장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민지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왜 군번줄이 여기 있는 걸까요? 민지는 조용히 금고를 닫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민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갑자기 왜?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언제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어머니가 자세한 얘기를 안 해주셔서 다만 군인이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 실종되신 건가요? 민지의 질문에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민지야, 왜 갑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해? 그냥요. 할머니가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아서. 그날 저녁 김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녀와 아들이 자신의 비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는 베개맡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들이 자꾸 묻는데. 김순자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슬퍼 보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김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제1은행에 가야 했어요. 93번째 금괴를 사러. 아무도 모르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지가 할아버지의 군번줄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매일 찾아왔고 순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은행에 맡기세요. 집에 이런 큰 돈을 둘 수는 없어요. 도연이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변함없었어요. 안 된다고 했잖니. 왜 안 되는지 이유라도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간 혼자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지가 학교를 마치고 순자의 집에 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낡은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뭘 보세요? 민지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첩을 덮으려 했지만 민지가 먼저 봤어요. 사진첩 첫 페이지에는 젊은 순자와 군복을 입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게 돌아가신 할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시네요. 민지의 말에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젊었지.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신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973년. 그럼 아빠가 아주 어릴 때네요. 도연이가 5살 때였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민지의 질문에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실종됐어. 실종이요? 군 복무 중에 사라졌지. 시체도 못 찾았어. 순자의 말에 민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됐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민지의 순수한 질문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전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금괴를 모으시는 거예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손녀를 봤어요. 너, 봤구나.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괜찮아. 순자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줄게. 순자는 사진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5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73년 봄, 순자는 30살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육군 상사로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5살 된 아들 도연이와 함께 서울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 철수가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자야,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그날 밤 철수는 아내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걸 지켜줘. 철수가 건넨 것은 작은 쪽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매일 금 1kg씩 모아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게 무슨 뜻이야? 순자가 물었지만 철수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야. 왜 금이야? 돈을 모으면 안 돼? 금이어야 해. 절대 다른 건 안 돼. 철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런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어. 철수는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로 금을 사.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계속해.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것이 철수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부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기밀사항이라며 더 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순자는 남편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군부대를 찾아가고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심지어 정치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기밀입니다. 몇 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은 철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순자는 남편이 맡긴 돈으로 금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늘려갔죠.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금괴를 사려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시면 우리가 모은 금으로 큰 집을 사자. 어린 도연에게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10년, 20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연이는 자랐고 결혼해서 민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매일 금괴를 샀어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50년 동안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순자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순자는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민지야. 도연이 거실로 들어오자 순자는 재빨리 사진첩을 덮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빨간 눈을 보고 뭔가 있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지가 말하자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실종되신 이야기요. 도연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순자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도연은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50년이나 지났는데 죽었다는 증거가 있니? 순자의 반박에 도연은 막혔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 약속은 약속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연락도 안 하세요? 왜 가족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요? 5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자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현실? 순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현실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걸 인정하고 이제 그만. 안 돼. 순자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해. 죽을 때까지.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연과 그의 아내, 그리고 민지가 모여서 순자 문제를 논의했어요. 어머님이 너무 고집이 세세요. 도연의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걸 감당하셨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민지가 순자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야. 60억이 넘는 돈을 집에 보관한다는 게 말이 돼? 도연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순자는 평소처럼 제1은행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직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순자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 일인가요? 가족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순자 할머니의 거래를 좀 제한해 달라고.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 은행에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제한이요? 하루 인출 한도를 줄이자고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신다면서.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뒤에서 이런 일을 한다니. 알겠습니다. 순자는 그날 금괴를 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금고를 열고 지금까지 모은 금괴들을 바라봤습니다. 92개의 금괴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것이 없으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읽지 않았던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함께 읽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읽어야 할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미안해, 지금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금을 모으는 일은 정말 중요해.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사랑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보니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편지를 다 읽어도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왜 금이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북한산 백운대 세 번째 바위 아래. 순자는 그 글씨를 보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남편이 뭔가를 숨겨둔 걸까요? 순자는 편지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내일은 북한산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북한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북한산 백운대 세 번째 바위 아래 그 글씨가 희미하지만 분명했습니다. 50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남편이 무엇을 숨겨두었는지, 왜 금을 모으라고 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백운대 입구에 도착한 순자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어요. 70세의 나이에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0년간 지켜온 약속의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1시간 정도 올라가니 큰 바위들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세 번째 바위를 찾았어요. 그 아래를 살펴보니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뭔가 만져졌어요. 플라스틱으로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또 다른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였어요. 순자야, 여기까지 왔다면 정말 고생이 많았을 거야. 미안해.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나는 군 복무 중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 국가 기밀이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금괴를 관리하는 일에 참여했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나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있었어.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런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증거를 숨겨두고 사라져야 했고 언젠가 안전해지면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미안해. 금을 모으라고 한 이유는 그 증거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야. 이 열쇠는 서울역 3번 사물함의 열쇠야.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어.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돌아가지 못한다면 나는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줘. 하지만 금은 끝까지 모아줘. 언젠가 우리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순자는 계산해 봤어요. 편지를 쓴 때로부터 이미 5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말대로라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역 사물함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순자는 서둘러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3번 사물함은 낡은 동전 사물함이었어요. 50년 전 것이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넣어보니 열렸어요.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문서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군사 기밀 문서들과 북한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이 서류들은 국가의 중요한 자료니까 언젠가 통일이 되면 큰 역할을 할 거야. 그때까지 잘 보관해줘. 그리고 우리가 모은 금은 통일 후 북한 땅을 되찾는데 사용해줘. 이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저녁 무렵 도연과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순자가 하루 종일 집을 비운 것을 알고 걱정이 되어 온 것이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어요. 앉아라,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도연과 민지는 순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북한산에서 찾은 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이 처한 위험, 숨겨둔 비밀, 그리고 금을 모으라고 한 진짜 이유까지. 할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되셨다고요?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국가를 위한 일이었어. 그럼 할아버지는 정말.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미 떠나셨을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을 남기셨어. 순자가 국가 기밀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그리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금괴는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뜻대로 통일 후에 북한 땅을 되찾는 데 써야 해. 순자의 대답에 가족들은 숙연해졌어요. 50년간 순자가 지켜온 것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역사적 사명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야.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순자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비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도연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금괴는 계속 모아야 해. 은행에서 제안을 걸었는데요. 그건 내가 해결할게.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일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다음 날 도연은 은행에 가서 제안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김미영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의 중요한 일이에요. 도연의 확신에 찬 대답에 직원도 안심했어요. 그날부터 순자는 다시 매일 금괴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민지는 주말마다 순자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도연은 안전한 보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연의 아내도 순자의 뜻을 이해하고 지지했어요. 순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민지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함께 하니까 마음이 든든해. 순자도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의 금괴는 120개가 되었어요. 이제 목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서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이 금괴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민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분명 의미가 있을 거야. 순자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모아야겠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모을 건가요? 할아버지 편지에 따르면 1,000개까지 모으라고 하셨어. 순자의 말에 가족들은 놀랐어요. 1,000개면 70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할아버지께서 그만한 계획이 있으셨을 거야. 순자는 여전히 남편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하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 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50년 전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달이었어요. 이제는 그 달빛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는 달빛이었으니까요. 순자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오랜 외로움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제1은행에 가서 121번째 금괴를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이 될 것 같았어요.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로 떠나는 기차 소리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소리 같았어요. 순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김순자는 7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제1은행을 찾았어요. 이제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로 500개네요. 민지가 금고 앞에서 금괴를 세며 말했습니다. 반짝이는 금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절반까지 왔구나.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표인 1,000개까지 절반을 달성한 셈이었어요. 도연은 이제 어머니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안전한 보관 시설도 마련하고 법적인 문제도 미리 준비했어요. 엄마, 국세청에서 문의가 온 적 있어요.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모든 게 합법적이니까.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도 정부 관련 기관에 신고해둔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순자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할머니, 요즘 TV에서 통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이야기? 북한과 경제 협력 이야기요. 혹시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때가 오는 걸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은 멀었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지.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야. 순자의 답변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에서 한국 전쟁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어요. 도연이 관련 기관에 문의해 봤습니다. 아버지 철수의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될까? 순자는 조금 망설였어요. 5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알 권리가 있어요. 민지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몇 주 후 정부 조사팀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자료들은 국가적으로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조사팀장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네요. 순자는 남편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장철수 상사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1973년 북한 침투 작전 중 순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어요. 늦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적절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남편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어요. 여보, 이제야 모든 걸 알겠어요. 순자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까지 모은 금괴의 일부를 국가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가 원하는 일이야. 순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는 500개 중 100개를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통일준비기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했어요. 정부에서는 순자의 뜻을 기려 장철수 통일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순자에게 편지와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유명해지셨네요. 민지가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명해진 게 아니라 철수가 인정받은 거지. 순자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그 후로도 순자는 매일 금괴를 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을 때 순자는 73세가 되었어요. 건강이 예전만 못했지만 여전히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800개까지는 모아야 해.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순자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대신 더 많이 도왔어요. 도연은 회사 일을 줄이고 어머니를 챙겼고 민지는 대학 졸업 후 순자 곁에서 도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자는 800번째 금괴를 샀습니다. 목표까지 200개만 남았어요. 할머니, 200개만 더 하시면 되네요. 민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거의 다 왔어. 순자도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없어도 이 일을 계속해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철수에게로 가야지. 그때가 되면 너희가 이어받아야 해. 순자의 말에 가족들은 숙연해졌어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이미 충분히 배웠잖니. 순자는 확신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순자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은행을 찾았어요. 이제 목표까지 50개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가족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쉬셔야 해요. 도연이 병원에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50개가 남았는데 저희가 대신 할게요. 민지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네, 이제 저희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게요. 그날부터 도연과 민지가 교대로 은행에 다녔습니다. 순자는 집에서 쉬면서 그들을 응원했어요. 3개월 후 마침내 1000번째 금괴를 샀습니다. 민지가 그 마지막 금괴를 들고 순자에게 왔어요. 할머니, 마지막이에요. 순자는 그 금괴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52년간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철수야, 약속 지켰어. 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모여서 축하했어요. 1000개의 금괴가 완성된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지가 순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너희가 있어서 가능했어.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순자의 답변은 평온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는 78세가 되었고 민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4대가 함께 사는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자는 증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증조할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야. 아이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자의 따뜻한 목소리를 좋아했어요. 언젠가 너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거야. 순자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1000개의 금괴가 반짝이며 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남편의 편지와 군번줄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철수야, 우리 증손자까지 봤어. 순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창 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52년 전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달이었어요. 이제는 그 달빛이 온 가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깨달았어요. 금괴의 무게는 단순히 돈의 무게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의 무게였고 신념의 무게였고 가족의 무게였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무게였어요. 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무게 있는 하루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이 모든 것이 진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순자는 그날을 꿈꾸며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젊은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순자야.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순자도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그리고 그 약속이 온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어서, 오늘도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요.